오늘은 파주 임진각에 나와 있어요.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책 한 권을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4개의 에피소드로 들려드릴 책은 김현진 작가님의 진심의 공간, 나의 마음을 읽다, 나의 삶을 그리다 중에서 우리에게 공간이 필요한 이유라는 챕터입니다. 내가 하는 것을 계속하라. 사실을 배워라. 그것을 따라하라. 너 자신을 알라. 이것이 자연의 진행 방식이다. 너에게 내가 가진 힘의 진가를 알아볼 수 있게 해준 우연의 방법을 체계적으로 되풀이하라. 동일한 지능이 인간 정신의 모든 행위에서 작동하고 있으니. 자크 랑시에르 무지한 스승. 나의 도구, 나의 무기. 내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책이 바로 인간의 대지이다. 영어판 1권, 한국어판 2권, 프랑스어판 2권, 이렇게 총 5권을 가지고 있다. 스스로 구입한 것도 있고 선물로 받은 것도 있다.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늦은 나이에 프랑스로 건축 공부를 하러 떠났던 루치아가 보내준 인간의 대지 프랑스어판 문고는 오랫동안 내 가방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책에서는 무심히 아무 페이지나 펼치더라도 마음에 와 닿는 문장을 만나는 일이 쉬웠다. 인생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며 건축을 선택한 뒤 루치아의 방황은 인간의 진심과 열정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알게 했다. 한 직업의 위대함이란 그 사람이 만들어낸 물질과 정신을 넘어서 그 일을 통해 사람들을 연결하고 내가 속한 세계의 의미를 새기는 데 있다는 진리도 알게 해주었다. 나의 직업은 어디에 정착하고 누구와 살아갈지를 결정해 주었고, 내가 세상과 맺은 모든 관계와 공간의 범위도 그 위에서 펼쳐지고 접혔다. 첫 번째 장에는 이런 글귀가 있다. 대지는 우리 자신에 대해 세상의 모든 책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준다. 이는 대지가 우리에게 저항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장애물과 겨룰 때 비로소 자신을 발견한다. 하지만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연장이 필요하다. 나는 어떤 풍경이든 그것이 한 문화나 문명 그리고 직업을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런 의미도 지니지 못한다는 점을 이미 알아차리고 있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도구를 바치고 있는 그 시대의 열망과 기술의 원리를 볼 줄 안다.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이 새로운 물질에 경탄하고 소유하고자 경쟁하는 그 순간 도구의 창조 속에 깊이 새겨진 선지적인 인간의 망각에 가슴 아파한다. 그래서 때로는 비탄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순수한 열광으로 예외적인 글을 남긴다. 각 시대마다 문명을 이끌었던 탁월한 도구들 중에서 한 인간의 순수한 탐구의 심연에서 탄생한 것들이 많다. 그래서 작게는 연장, 크게는 건축과 같은 도구의 본디 모습과 창조의 근원에 대해 설명하는 일은 큰 의미가 있다. 도구를 태어나게 한 것은 인간의 약점과 갈망, 그리고 그것을 구하기 위한 초월적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새로운 것만을 소유하고자 애쓰는 이들이 느끼는 공허함을 극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물질을 소유하려고 애쓰다 어느 순간 물질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게 된 우리는 마치 장난감에 감탄하는 젊은 야만인들에 지나지 않는다. 직업을 통해 대하는 세계에서는 자신만의 도구들이 갖추어진다. 건축은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하고 나열된 요소들을 엮는 데 도구들을 사용한다. 한 사람의 정신으로부터 나온 첫 번째 발상에 구체적인 형태를 주어 세상과 교감하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요소들과 도구들을 새롭게 조합하는 것이다. 인간의 창의력이 지성에 의거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원리다. 크기와 높이에 대한 나의 직관은 정확하지 않았지만 줄자는 늘 든든했다. 현장에서는 서로 말문이 막히면 종이나 벽에 그림을 그린다. 그림과 숫자로 소통하는 직업이라서 말과 글이 길어질수록 건축과는 멀어졌다. 우리의 혼돈을 가라앉히는 것은 말과 글이 아니라 그림과 숫자다. 말이 서로 엇갈리면 조용히 펜을 꺼내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숫자를 넣는다. 글과 달리 숫자와 그림은 먼저 쓰인 것이 있어야 그 다음이 만들어진다. 큰 그림에서 부분만 떼어내어 갈아치울 수 없고 배열과 연산을 하나만 건드려도 전체가 움직인다. 내 눈과 손을 믿어야만 한다. 남의 언어로 자신의 기술을 말할 수 없다. 직업의 어휘를 익힌 뒤 나만의 도구를 갖추어야 비로소 세상으로 길을 떠날 수 있다. 건축가에게 글과 생각이 꼭 필요한 순간은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준비할 때다. 변덕과 불완전함을 이겨내는 자신만의 도구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여운 사람이다. 비록 인간의 머리가 자신의 손과 발이라 해도 사실들을 배우고 반복하면서 내 몸에 배인 모든 것이 자연스러울 때 심오한 세상의 이치가 내 삶으로 들어온다. 도구와 사물 그 자체는 순수하다. 그러나 인간이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 도구와 사물을 거치면서 자신만의 관점을 가지게 된다. 경험이 우리의 이성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분명하다면 직업은 우리의 세계관의 결정적인 전제다. 각자 신념의 틀은 사물과 공간에 대한 신미함과 대인관계에도 작용한다. 내가 만약 건축가가 아니었더라면 자연스럽다는 것과 자연적이라는 것의 차이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 자신의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결국 자신에 대한 대화를 누군가와 나누고 싶다는 것임을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다. 삶을 아름답게 읽으려는 노력만이 나의 공간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좋은 설계, 이야기, 영화, 음악, 기술 모두 연결성에 관한 것으로서 무수한 요소들이 전체의 일체성을 향해 결합되는데 그 아름다움이 있다. 내가 건축가가 아니었다면 우리의 삶 어느 곳에나 퍼져 있는 아름다움을 서로 연결하는 능력도 가지지 못했을 것이다. 구도심의 재생 사업을 오랫동안 담당하며 수년간 눈을 감고도 지도를 그릴 듯 대구시 중구 일대의 사람과 길을 익힌 공무원을 몇 해 동안 알고 지냈다. 만나는 사람의 이야기들을 모두 마음에 새겼던 그녀의 수첩은
인맥 보물 창고에 가까웠다. 그 사람의 삶의 주제와 배경은 어떠한지, 언제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모두 기억하고 있어서 서로 필요로 하는 사람을 이어주는 데는 제격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녀가 이 지역의 집과 공간에 대해서도 분명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라 확신했다. 기대를 품고 그간 다니면서 인상 깊었던 공간이나 살림살이를 가진 집이 없었느냐고 물어보았다. 하지만 기대는 완전히 어긋났다. 그녀는 공간을 전혀 기억하고 있지 않았다. 직업이 무엇이고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고 그 땅을 얼마에 언제 매입했는지는 거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대문이나 방의 분위기, 계단과 같은 특징들은 무엇이었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세히 말해주지 않으면 건축과 공간에 무감각하다. 경물치지라는 말이 있다. 경물은 동양 사람들에게는 과학이라는 뜻이다. 사물에 다가가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이치를 깨달으려고 노력한다는 뜻인 경물은 원래는 대학에 나오는 경물치지의 줄임말이다. 어떤 사물의 원리를 알고 싶다면 그 사물로 다가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하여 몰입해야 그 원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말이다. 우리는 건축을 매일 만나면서도 건축과 만났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절실한 마음이 있어야 건축이 보이고 그 원리를 이해해야만 만남은 나의 성찰로 완성된다. 일상의 환경에 스스로 다가가서 세심히 관찰하는 것은 바로 현대인들에게 어울리는 경물이다. 나는 은유와 상징으로서의 건축이 아니라 크기와 역할과 재료로서 각 부분들을 읽는 일이 경물이라 생각한다. 공간을 본다라고 하지 않고 읽는다라고 하는 이유는 정보들이 내 안에서 다시 재구성되어야 전체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의 합을 초월하는 전체성을 가늠하고자 노력해야만 진정으로 공간과 삶을 이해할 수 있다. 건물과 공간을 지탱해주는 구조와 기능을 담고 감동을 창조하는 연출, 이 두 조건은 인간의 시대를 흘러오며 건축 안팎에서 겹쳐지기도 했고 분리되기도 했다. 그리고 어떤 패턴과 확신성을 주는 외관은 그 속에서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해왔던 일로부터 확고해졌다. 반복성은 기술이 되고 일상이 된다. 반복적인 모든 것들은 공간에 깊이 새겨진다. 건축이 도리어 인간을 만든다는 경구도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 공간은 사람을 굳게 각인한다. 길거리에 서 있으면 모든 사람이 비슷해 보이지만 한 사람이 어떤 공간에 속하게 되면 인간의 개성은 비로소 두드러진다. 현대인은 그 어느 때보다 공간적이 되었다. 사실 건축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먹는 것도 머무는 것도 어떤 정신 활동이나 지속적인 교류도 불가능하다. 의사에게도 건축가에게도 요리사에게도 수선공에도 공간은 가장 중요한 도구다. 오늘 낭독해드렸던 김현진 작가님의 진심의 공간, 나의 마음을 읽다, 나의 삶을 그리다, 이 책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바로 서점으로 달려가셔서
책 한 권 골라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저자극 감성 채널 낭독의 취향이었습니다. 저자극 감성 다시 할게요. 저자극 감성 채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